자, 그 뒤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공자에 대해서 주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록들과 이런 걸로 공자가 대충 이러한 신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대충 스케치에 들어갔다면, 공자가 스스로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지점들을 가지고 이제 공자라는 인물을 좀 비정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이면 사실 이게 모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만 좀 더 짚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이 배움. 논어에 나오는 글자로는 이 학이라고 하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하나를 유심히 쫓아가다 보면 논어에서 우리는 공자라고 하는 인물의 큰 어떤 상을 나름 일관되고 아주 좀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인용문을 보실게요. 하기 싫으면 너무 유명한 거 일단 빼고 그 밑에 거 자왈 보이세요? 십실지읒. 네. 예. 자왈 십실지읒 필류 충신 여부자언 불려 구지 호학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야장이라고 하는 논어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번역 뒤에 있습니다. 십실지읒, 이게 10집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10집 되는 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집당 한 3, 4명 정도가 산다고 치면 한 3, 40명 정도 되는 마을이에요. 요 필동 중에서도 요 얼마 안 되는 한 동네 정도.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필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충신이 있다는 거예요. 충신한 사람들. 충한 사람과 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여구자언. 여라고 하는 것은 쌤 같다라고 하는 거고, 구자라고 이 구는 자기 공구. 아까 니구산에서 나온 공구가 이름이거든요. 나 같은 충신자가 필유하다는 거예요. 3,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도 나만큼 충한 사람이나 나만큼 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공자가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죠. 충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마음의 정성을 다한다 이렇게 저는 풀겠습니다.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자를 해보면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을 적중시키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믿음인데, 이거의 핵심은 사람이 자기의 말을 지키는 거. 이게 신의와 믿음의 핵심이에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상상한 신의는 말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영수의 윤리를 공간과 시간으로 주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같이 공부하는,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죠. 자기 윤리이기도 하지만, 근데 공자가 한 3, 4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도 나만큼 충하고 신한 사람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겸손한 얘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한 70억 인구 중에 너너 나만큼 강의하는 사람은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오만하잖아요. 누가 들어도 오만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곡이고 거짓이죠. 근데 공자가 한 3, 40명 되는 사람 중에서 자기보다 이런 사람이, 자기만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어쨌든 나도 충하고 신한 거라면 좀 뭐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다른 사람도 가능해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거는 여구예요. 나만 한 사람이 있는데 나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려 비교급이거든요. 뭐뭐만 갖지 못하다니까 뭐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뭐에서는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는 점에서는 아마 나만한 사람 없을걸. 이것도 한 70억 인구 중에서라고 얘기하면 되게 오만한 얘기지만, 그나마 3, 40 정도니까 되게 겸손하게 얘기한 거지만, 공자가 뭐를 가장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속되게 얘기하는 걸로 유명한데, 화투를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패가 3장이 남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내 패를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냐 이거죠. 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좋은 걸 버려? 2장이 뭐길래? 또 먹을 게 없어요. 2장 중에 하나를 또 버려야 되는데 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춤과 신을 내던질 정도로 지금 와, 도대체 무슨 패를 갖고 있길래 화학이라는 거예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 나 이거 양보 못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보다 춤하고 신한 사람? 나 인정해. 하지만 나보다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난 좀 인정 못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배우. 두 번째, 아까 읽었던 공자의 제자 자로의 얘기인데요. 초나라 대부인 석공이라는 사람이 자로를 만나서 공자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공자가 14년 동안 천하 유랑을 다니는데 노나라에선 쫓겨났고 다른 나라 가서 이력서를 잔뜩 들고 공자가 이제 이력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 써줘요, 공자를. 부담스럽잖아요. 키가 이만큼 크고 무슨 생각이 사람이 저 좀 쓰시지 이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또 제자들이 몇십 명씩 와가지고 막 자로처럼 펌 씻고 있으면서 좀 써주시죠 막 이러고 있으면 쓰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요. 공자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공자는 아침에 또 나가면서 자로한테 자로야, 난 오늘 200장만 돌리고 올게 말면서 이력서 200장을 복사해갖고 나가신 거죠. 근데 자로는 이제 또 선생님 거니까 자기도 이제 열심히 돌려야지 하고 자기도 200장을 갖고 나갔는데 거기서 석공을 만난 거예요. 석공은 초나라 대부고 초나라는 지도에서 보면 이 산동반도 쪽에 이제 제나라가 있고 노나라가 있는 거고 공자가 여기를 돌거든요. 근데 이 남방 장강 밑에가 이제 이쪽이 초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근데 공자가 다 돌다가 여기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였거든요. 근데 이 초나라에 있었던 대부라는 사람이 먼저 만난 거죠. 그리고는 자로를 보고는 딱 보고 자로인 줄 알죠. 저 기괴하게 생긴 수탉 깃털을 꽂고 다니고 있고 막 껄렁껄렁하게 다니고. 그래서 자로를 불러서 안 그래도 좀 보려고 했는데 자로, 자네 스승 요즘 일자리 구하고 다닌다는데 공자는 어떤 사람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자공을 만났다면 자공이 저희 스승님은 말씀드리면서 브리핑 해주면서 장점, 특징, 신장, 이러면서 체력, 원하는 연봉 이런 거 쫙 브리핑해가지고 딱 제시를 해서 딱 했을 텐데 문제는 자로였죠. 자로는 이 순간에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자로 부대 이렇게 돼 있어요. 대꾸하지 못했다. 원문에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응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급자에 대해서 이 대응을 하는 건데 부대. 근데 자로는 또 되게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이어서 돌아왔는데 마음에 걸린 거죠. 내가 뭔가 실수를 큰 죄를 졌구나. 근데 스승님이 저녁에 천진하게 나 오늘 200장 다 돌렸다 막 이러면서 막 보시니까 자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자로가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사실은 오늘 낮에 석공을 만났는데 석공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던데요. 공자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내가 바라던 기회가 드디어 뭐라고 얘기했니? 이러지 않았겠어요? 자로는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했겠죠. 자기가 아는 선생님을.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어진 인한 스승님은 자로를 잘 보듬어 주시면서 자로야 괜찮다, 터득해주고 괜찮다, 세상의 운이라는 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천만의 말씀, 논어에서 그런 공자님은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로는 이날 거의 아마 몇 대 터졌을 게 틀림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해주지 못했냐고 화를 뭐라고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자 그 사람은 너 앞으로 저거 갖고 다녀. 너는 이제 녹음기를 갖고 다니든지 저거 갖고 다니고, 공자 그 사람은 발군 망식하고 락이망회. 자, 발군망식한다는 건
분, 마음 심자가 들어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잖아요. 분이 났어, 썽이 났어 이런 말씀 때 쓰잖아요. 발분, 분이 발사됐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마음이 확 일어나면 망식, 밥 먹는 것도 잊어. 이런 사람들 있죠. 딱 꽂히면 밥 먹는 거 잊어. 그 즐거움에 이자가 이게 아니라 써있자. 그 즐거움으로써 망, 근심도 잊어. 그래서 부지노지장지훈. 장차 늙음이 닥쳐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라고 왜 너는 얘기해주지 못했니? 안 적어? 이렇게 공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발분망식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인데요. 이 글이 실려있는 게 논어수리편인데, 논어수리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스승님은 사람들이 배움을 청하면 속수, 아주 작은 정도의 이 성의 표시만 해도 가르쳐주지 않는 적이 없었다. 제가 가난해서 공납금이 한 3억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아주 약소하구만 그러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분불계. 배우는 사람이 돈은 적게 내도 상관없어. 그런데 분을 내지 않으면, 즉 배우는 거에 마음을 일으켜내지 않으면 불계, 개몽시켜주지 않는다. 열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 귀퉁이에 탁자에 한 귀퉁이를 들어 보여줬는데 거일우 했는데 한 귀퉁이 들어 보여줬는데 불사무반, 세 개의 귀퉁이가 반응하지 않으면 불부, 다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풀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배움에 관한 사람들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해요. 그런데 배움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학원 선생님이 아니고, 학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전형화된 스타일로 얘기하면 가르침이 항상 상호적이어야 됐어. 그래서 내가 아는 걸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배우는 건 너여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공자 사람들의 이 내적인 이 용어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내가 발분망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내가 화가 나면 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에 배움에 꽂히면, 마음을 일으키면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지기를 바랬느냐 하면 발분망식, 나기망우, 부지노지장신. 나는 한번 뭔가에 탁 꽂혀서 배움에 들어가면 그 즐거움에 밥 먹는 것도 있고 근심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상했다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도 배움. 또 하나가 세 번째, 위정편에 실려있는 글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선생님 말씀하시다. 나는 15쯤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 30에 설 수 있었고 40엔 유혹되지 않았고 50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엔 들리는 말들에 순해졌다. 이른이 되니 마음을 조차도 하고자 하는 바가 법도를 넘지 않았다. 여기서 핵심은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 공자가 70이 되니 마음을 조차 하고자 하는 바가 법도를 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 걸 봐서 이 말을 했던 시기가 70 이후겠죠. 공자는 73세를 살았으니까 이 말은 공자가 아주 만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보통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오늘날 생각하는 스승공자, 성인공자라고 하는 것이 거의 완성된 시기의 공자가 자기 자신이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회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한 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글인데요. 우리는 이제 나이에 대한 글로 보통 유명하죠. 40%, 50, 지천명, 60, 이순 이런 걸로.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오늘 포인트는 15세 지우학했다는 거예요. 저랑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지학사, 국어 하이라이트,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배움의 뜻하다. 지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지향하다, 뜻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지금의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느냐. 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나를 한번 회상해볼까? 아, 나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 야합하셨지. 이렇게 회상할 수도 있고, 아, 나는 30살 때
애들이 전쟁놀이 하자 그럴 때 제기그릇, 홍동백서 이런 거 하면서 놀았지.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아, 나는 19에 장가를 들어서 그 장가를 들면서부터 안정이 되면서 인생이 시작됐지. 이렇게 회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자가 70배 이른 자기 자신이 오게 된 경위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15세 배움의 뜻을 둔 것이 지금의 자기의 기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공자는 자기 자신을 배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몇 가지 사례라고 우리가 읽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논어의 제자들이, 그 숱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스승님의 글을 모아 책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였을 때, 그런데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논어라는 책이 오늘날 전해지는 것처럼 각 편명의 제목도 제대로 정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격렬한 이 편집자들의 이 각축을 통과해서 고작 15,000자 정도밖에 남지 않은 소략한 책으로 전해지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논어라는 책, 그 수많은 제자들이 서로 다른 이견에도 불구하고 합의했던 또는 그냥 동의했던 논어의 제일 첫 번째 구절, 그 글자가 뭐예요? 학이지. 학이 시습지, 균형이. 그러니까 논어라는 책에, 이거는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 하면 떠올리는 거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이견을 달지 않은 거예요. 즉 공자는 스스로 자기를 배우는 사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공자의 실질적인 이 피지컬은 굉장히 건장한, 그리고 아주 씩씩한 그런 사내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아주 가난하고 미천한 출신으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을 견디면서 자기 시대의 신분적인 제약, 하층민이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 이런 부침들을 진짜 온몸으로 통과했던 한 70세를, 73세를 살았던 한 야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 상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온몸으로 자기 일생을 견디고 겪고 마주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지혜는 배우는 거다. 그리고 그 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벗들을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배우고 벗과 함께하는 그 생활에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것이 군자다. 이게 논어의 첫 번째.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벗과 함께라면 즐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는 것들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성나지 않으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구절로 압축될 수 있는 거예요. 논어의 첫 구절은 그냥 첫 구절이 아니라 사실 논어 전체를 관통하는 논어 공자의 윤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담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들을 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강의에서 이제 논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읽으면서 우리 좀 더 많은 구절들을 직접 보고 같이 읽고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일단 공자라는 인물이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 또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했던 인물이 아니라 훨씬 더 그거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하고 때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아주 격렬하게 어떤 인생을 겪었던 인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서 동양고전 또는 논어 이런 것들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한번 짧은 시간이나마 뒤에 토론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